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한 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세계 증시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이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는 사실 많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흐름이다.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에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그래도 갭을 특히 한국 증시 쪽에서는 갭 하락을 해서 시작한 반면에 어느 정도 그 갭을 메꿔주는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중국이나 그리고 홍콩 쪽에서는 꽤나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근데 마지막 이제 또 나스닥 그리고 S&P 500 이런 미국 증시 쪽에서는 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바닥으로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드릴 거고 지금 흐름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스닥부터 볼게요. 사실 세계 증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나스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장에서도 많이 연결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이 차트를 열심히 그렸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지수 차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요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고점 코로나 찍었던 고점 라인 요 구간을 기준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 고점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제가 하락 시그널 말씀드렸을 때 요 구간 지금 쌍봉 찍고 이렇게 앞에 21선 이탈했을 때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락 시그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를 확인해 본다면 요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죠. 어떻게 대략 13,10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럼 요거는 차트를 앞으로 조금만 당겨 본다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강하게 저항됐던 구간이 요번엔 반대로 지지 라인이 되면서 올라갔었다. 하지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고점 넘지 못하고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모여있던 이평선 라인 한 번에 깨는 장대 음봉 나오면서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라인도 한번 이어봅니다. 이렇게 이어보면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다지면서 분명하게 올라왔던 구간들이 있는데 이 추세 라인을 결국엔 이탈했기 때문에 강한 하락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보통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 종목이 고점일 때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은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고점에서 쌍봉을 그리고 처음 깨졌을 때, 이 부분에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지금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 하나를 더 그릴 수 있죠.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따라 올라가는 부분. 하지만 쌍봉 그리고 이 추세가 같이 깨질 때 항상 매도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마지노선은 요 구간이죠. 이렇게 반등이 짧게 나왔던 요 구간 대략 한 14,000포인트가 이탈할 때 명확한 매도 시그널이 있었고 역시나 반등은 앞에서 봤던 지지 라인에서 반등 역시나 고점 높이지 못하고 빠지면서 이평선 깨지고 그리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저점 라인이 깨지는 부분에서 역시나 매도 그리고 마지노선은 역시나 변곡이 됐던 구간 대략 13,157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 거래에 분명 약간 반등해주긴 했죠. 장중에 고점 0.98%까지 상승을 했다가 마지막에 아쉽게 또 밀리면서 거의 보합권 그래도 마이너스 0.09 보합권에서 머물러졌고 요 초록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을 살짝 깨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그럼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단기적으로 마지노선 구간은 역시나 변곡이 됐던 구간 13,157포인트 요 구간이 깨지면 꽤나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게 고점 포인트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저점 포인트도 지금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계산했을 때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그러면 이런 구간 대략 딱 13,000포인트 초반에 걸리죠. 13,000포인트 초반에 왔을 때 한 번 더 하락한 상태에서 짧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5일선과의 이격이 아직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다가와서 5일선을 터치했을 때는 또 5일선 따라서 빠질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위치니까 13,000포인트 반드시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지지라인 나스닥 차트를 볼 때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지지 포인트가 그러면 만약 13,000포인트가 이탈했을 때 어디일까를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역시나 과거의 차트 앞에서 돌려보면 명확한 지지 라인이 한번 있었던 구간, 요 구간 대략 12,580포인트 정도에 이렇게 맞았던 구간이 있죠. 지지 나왔던 구간. 그럼 요번에도 빠질 때는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에서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 줄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12,580포인트 더 빠진다면 정말 강한 지지 라인, 이전에 강한 저항으로서 돌파하기 힘들었던 요 포인트 12,230포인트 정도 되죠. 요 포인트에서는 강하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41선도 역시나 항상 강한 지지로 받쳐주는 구간이니까 만약 이 구간에서 빠진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대략 12,200포인트에서 12,500포인트 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반등할 수 있는, 완만하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으니까 분명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 13,000포인트 이탈 시에 12,500, 12,200 거의 12,000 초반대까지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차트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역시나 요 지금 쌍봉 크게 그렸던 구간 변곡 돌파돼 혹시나 깨진다 이러면 정말 큰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역시나 이거를 차트를 약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바닥권이라면 뒤집어서 쌍바닥 형상이고 쌍바닥에서 변곡이 되는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역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은 역시나 아직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 조심을 해야 될 위치다 생각합니다. S&P 500도 짧게 보도록 할게요. S&P 500도 지금 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미국에서 하락을 멈췄던 121선을 살짝 더 깨면서 마이너스 0.2%, 23% 깨졌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쌍봉이 나올 때 큰 그림에서 변곡이 되는 반등이 나왔던 포인트 4,330원대인데 요 구간을 살짝 이탈했기 때문에 역시 하락 추세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추세 라인을 한번 저점 라인 올라왔던 각도를 그려봤을 때는 대략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4,2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다음 거래일에 반등 나오면서 5일선을 명확하게 떨어진 5일선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해줘야만 좋은 추세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5일선 기준으로 돌파되는지 121선 더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더 빠졌을 때는 4,200포인트까지 빠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우 같은 경우에는 라인 요 추세 라인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121선을 캔들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반등이 되는 구간이었던 구간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하방 추세가 강하게 잡혀 있고, 다음 거래일부터 더 빠진다면 결국에는 241선 요 검은색 라인 33,500 포인트 정도, 33,600포인트 조금 올라올 테니까 이런 포인트까지 빠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을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역시나 이 포인트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지금 다 같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RSI 30선 정도 혹은 더 밑으로 빠졌을 때는 잠깐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다우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 RSI 3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 RSI 30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세 상승은 아닐 수 있지만 짧은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기준으로는 대략 지금 13,200포인트 정도 되는데 13,030포인트 정도에서 짧은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과의 갭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대세적으로는 역시나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계 증시 짧게만 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마지막 거래에 그래도 좋은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1.5% 반등 나왔지만 거의 바닥권에서 나온 반등이고, 그리고 양봉을 띄우면서 5일선, 21선을 살짝 돌파했다는 거는 약간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나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다음 거래에 또 음봉 나오면서 21선, 5일선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콩도 볼게요. 홍콩 항생도 마찬가지로 2.2%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지만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고 또 위에 있는 21선 단기적으로 돌파되는지 지금 바닥 흐름으로서 지금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변곡이 되는 구간은 요 앞에 고점 라인 18,820원 요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쌍봉 형상을 뒤집으면 저점에서 쌍바닥 형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는 18,800포인트를 돌파될 때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나스닥은 쌍봉 그려서 변곡이 되는 구간을 이탈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차트를 분석해 주시면 좋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개파락해서 시작했죠. 개파락해서 마이너스 1.28에서 시작했는데 잠깐 반등했지만 다시 한번 61선 저항에 걸렸고 6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럽 볼게요. 유럽도 봤을 때는 일단 하락하면서 241선에서는 버텨주는 모습 하지만 반등 나오긴 했지만 거의 보합권에서 머물렀으니까 추세 자체는 지금 고점이 점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지 라인은 꽤나 견고하게 241선과 받쳤던 구간 4170포인트 있으니까 요 구간 만약 이탈하는 음봉 나온다. 꽤나 큰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요 포인트도 같이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요거 나스닥을 제가 주봉으로도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S&P 500이랑 다우는 주봉으로 말씀 안 드릴 거지만, 요거 나스닥은 주봉으로도 말씀드리면 추세 자체가 역시나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를 예쁘게 그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요런 저점 지지 라인들을 생각했을 때는 예쁘게 그려졌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20주선이죠. 20선을 이렇게 이탈하는 장대 음봉 나오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쌍봉 형상에서 변곡이 되는 구간을 살짝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리고 주봉상 지지 라인 봤을 때 요 120주선이죠. 요 포인트가 역시나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13,000원, 13,000포인트, 초반 포인트죠. 그러니까 요 포인트 대략 명확하게 있죠. 이전에 변곡이 됐던 구간에서는 20주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면 다시 깼으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120주선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게 대략 13,000포인트 초반대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라인도 이렇게 마찬가지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안 좋은 추세가 보인다는 게 또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월봉상도 한번 볼게요. 월봉상도 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저점 라인 쭉 이어서 그려놨고 명확하게 큰 그림에서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림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 라인 이 앞에 고점 넘지 못하고 지금 최근에 빠지면서 5월선을 살짝 이탈해 하는 이런 음봉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요 추세대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 60월선 파란색 선이죠. 60월선 그리고 20월선 요 사이에 지금 변곡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대략 11,800포인트가 요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요거는 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월봉상은 약간 무리가 있으면 11,800포인트까지 조금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위치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월봉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스닥 세계 증시 이렇게 다 봤으니까 한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크게 갭하락을 하면서 또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1.02%, 마이너스 1% 개발하고 저점은 마이너스 1.52%까지 굉장히 크게 빠졌다가 그래도 마지막쯤에는 어느 정도 회복해주면서 양봉을 띄웠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마이너스 0.39% 마무리했고 요 갭을 메꾸는 양봉이 분명 나왔지만 5일선이 떨어질 때는 5일선 맞고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요 부분을 조심하시고 지금 추세로라면 사실은 요 아래에 있는 241선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가 포인트가 잡혀 있죠.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요 안에 영역 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요거 820포인트 거의 800대 초반까지밖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차트는 800대 초반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약간 위험한 위치에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변곡이 나왔던 구간을 마지막 거래일에 결국에는 이탈하면서 끝냈고, 미국도 분명히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지막 거래일을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한국 증시에서도 약간 개발락을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에 대한 변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 하락하는 구간을 점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뭐 차트는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거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선 거의 부근에 와 있죠. 대략 246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지만 변곡이 됐던 구간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았으니까 요 구간 대략 2480포인트 정도 되니까 하락하더라도 2480포인트 지켜내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하락한다면 대략 한 2450포인트에서 247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다가 살짝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잡혀 있네요. 마찬가지 RSI 30선 지금 마지막 거래를 이렇게 터치한 부분이 있고, 역시나 과매도 구간에 들어서면 이전과 같이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짧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전 올해 초반과 같이 이렇게 대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하락하면서 빠지는 잠깐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매매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 2022년 요거를 기억하시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2년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했던 모습이 지금 단기간 상반기 때는 올랐지만 하반기 때는 요 흐름이 반복되면서 빠질 위험성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차트로서 증시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면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흐름도 한번 제가 파악한 흐름과 유사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요 지수 결국에 매크로가 지금은 꽤나 중요한 위치니까 계속 증시가 하락한다면 그리고 악재가 계속 나온다면 결국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약간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인버스에 대한 생각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